백신을 맞고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의 경우도 고령자와 기저질 환자인 경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내년 봄에는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백인 청소년이 지난 19일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 전역에서는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에 현직인 제롬 파월 의장의 유임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19일 연방정부 소유의 현금이 불의의 사고로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돈을 습득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백신을 맞고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의 경우도 고령자와 기저질 환자인 경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파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약 80%는 65세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백신 접종 완료자 2,100만 명의 의료 기록과 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히 당뇨병이나 만성 폐질환 및 신장질환, 면역체계 저하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돌파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데이터를 집계하는 회사인 트루베타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170만 명 중 이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코로나19 돌파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2배 높았습니다. 만성 신장질환자들이 돌파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약 25%로 집계됐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돌파 감염으로 입원한 경우는 7.5%로 낮아졌습니다. 또 돌파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노인들 사이에서 높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에픽헬스 리서치 네트워크로부터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돌파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약 80%는 65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만 조기에 백신을 맞힌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돌파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에픽헬스 리서치 네트워크의 통계를 토대로 백신 접종자의 약 1.2%에서 돌파 감염이 나타났고 백신 접종 후 20에서 22주가 티핑 포인트로 이때가 지나면 백신의 효력이 떨어져 돌파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이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낮은 백신 접종률에 델타 변이 확산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20일까지 올해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77만 800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총 38만 5,343명이라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 수치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미국 내 일부 지역사회에서 낮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 잉글랜드와 중서부 일대에서는 코로나19 발생과 입원이 증가하면서 7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달 거의 7만 명에서 최근에는 9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데 사실 놀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심각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과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축소된 공개 행사와 같은 예방조치를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예방접종률과 장기간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한 피로감 등이 겹친 데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스탠포드대 감염병 의사 아브라우 카라는 올해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카라는 보건당국의 실수 중 하나는 백신 접종의 목적이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슈퍼 전파자가 발생했을 때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내년 봄에는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해당 연령대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 19일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나 내년 1분기에는 생후 6개월에서 5세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장담할 순 없고 관련 임상시험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영유아 코로나19 백신과 연관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이르면 올해 4분기 2세에서 5세, 6개월에서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더나도 유아 백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역시 영유아 백신 접종을 위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지만 모더나는 대상자 모집 단계이고 존슨앤존슨은 일부 규제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생후 몇 달간 코로나19에 대한 다소간의 면역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1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백인 청소년이 지난 19일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 전역에서는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욕주 브루클린,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등에서는 수백 명의 인파가 거리로 나와 피고인 카일 리튼하우스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위스콘신주 커노셔에서 흑인 남성 제이커 블레이크가 경찰 총격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건을 계기로 방화와 약탈을 동반한 과격 시위가 벌어지던 당시 리튼하우스는 백인 자경단원과 함께 순찰을 하다가 시위 참가자 2명을 총격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만 17세에 불과했던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이 사건은 총기 소유 권리와 자경단의 역할, 정당방위의 정의를 둘러싸고 거센 논쟁에 불을 붙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6시간의 수기 끝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이날 브루클린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NBA팀 브루클린 네츠의 홈구장 바클레이스 센터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시위자는 자본주의 법정에 정의는 없다는 팻말을 들었고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번 판결은 터무니없고 사법체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도심 밀레니엄 공원 인근에 모인 시위대 수십 명이 교차로를 점거해 경찰과 대치한 후 연방청사 앞 광장 페더럴 플라자에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컬럼버스에서도 100명가량의 인파가 오하이오주 의회 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판결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 판결이 많은 미국인을 분노하고 우려하게 만들겠지만 우리는 배심원의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이들이 법치에 부합하게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길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는 미 성인들의 비율이 44%에 달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퓨 리서치 센터가 성인 3,8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세에서 49세 미 성인의 44%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2018년 조사 37%와 비교해 7%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아이 계획이 전혀 없다는 답변은 23%, 아이 계획이 거의 없다는 답은 21%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아이 계획이 전혀 없다는 답변은 2018년 조사 21%와 비교해 2%포인트, 아이 계획이 거의 없다는 답변은 지난 조사 16%포인트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아이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단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부터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까지 다양했는데 56%는 단지 아이를 바라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2018년 조사 때는 63%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또 43%는 의료 문제, 경제적 이유, 파트너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이미 자녀가 있다고 답한 50세 미만 성인 중 74%는 아이를 더 가질 생각이 없다고 대답해 2018년 조사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출산율이 6년 연속으로 하락했다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래 경제를 지탱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세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출산율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감소하면서 1979년 이후 41년 만에 최저점까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출산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코로나19로 공중보건과 경제 위기까지 발생하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에 현직인 제롬 파월 의장의 유임이 결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사에서 가장 큰 경기 침체와 도전을 받는 기간 동안 파월 의장이 변함없는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차기 의장에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내년 2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파월과 함께 연준 의장 후보로 꼽혔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는 연준 부의장에 지명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융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적 이미지라면 브레이너드 지명자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인사로 분류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연준 부의장과 2명의 연준 이사 자리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지명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후 지난 10개월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는 파월 의장과 연준이 전염병 대유행의 충격을 완화하고 미국 경제를 재궤도로 올리기 위해 취한 결단성 있는 조처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이 현대사에서 가장 큰 경기 침체,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 등 전례 없는 도전을 받는 기간에 변함없는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신뢰를 보냈습니다. 파월 의장은 조지 H.W. 부시 행정부 때 재무부 차관보와 차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재임 기간 자신을 지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등 행태로 인해 종종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해 급격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과감한 통화 완화 정책으로 전염병 대유행 극복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는 지난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6쪽짜리 문서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 수준이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78세의 바이든 대통령은 생일인 20일이면 79세가 됩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 당선인으로 나이 때문에 종종 건강에 관한 우려를 자아냈지만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코너 주치의는 대통령이 건강하고 활기찬 78세 남성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걸음걸이가 과거보다 더 뻣뻣해졌다면서 이 현상은 1년 전 발 골절과 척추 관절염, 발의 일부 감각을 못 느끼는 경증 말초 신경병증의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헛기침 빈도가 늘고 정도가 심해졌는데 이는 위식도 역류의 증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날 검진 때 대장에서 맹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인 상행결장에서 3mm 크기의 용종 1개를 어렵지 않게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성으로 보이지만 조직학적 평가는 곧 완료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결장암에 걸린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위스콘신주 워키쇼에서 열린 성탄절 퍼레이드 행사에서 한 SUV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최소 5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제 오후 위스콘신주 워키쇼에서 성탄절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모인 군중들을 향해 SUV가 돌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부상자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키쇼 시 당국은 이날 밤 소셜미디어에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데니얼 톰슨 워키쇼 경찰서장은 어제 오후 4시 39분께 SUV 차량이 게스퍼 거리와 중앙로에 있던 바리케이드를 치고 지나간 뒤 퍼레이드를 구경하던 군중을 향해 차량을 몰았다고 말했습니다.
톰슨 경찰서장은 차량이 20명 이상을 치었고 이 중 일부는 아이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톰슨 경찰서장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검시관과 협력하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통보할 때까지는 사망자 수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톰슨 서장은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24시간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 아동병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5명의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고 오로라 메디컬 센터는 13명의 부상자들이 병실에 있고 이 중 3명은 중상, 6명은 경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는데 영상의 일부에는 붉은색 SUV 차량이 군중으로 돌진하고 뒤이어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차량을 회수했고 용의자 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입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어우러져 면역력 증강과 항암 등 22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김치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김치의 날을 맞아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팰리세이드파 김치의 날을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미셸 송 수석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김치의 날을 기념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크리스 정 펠팍 시장이 펠팍 김치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국민 음식이며 이를 만들고 공예하는 전통은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치의 날을 맞아 동부 지역에서 김치 사업을 하고 있는 빙그레 김치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총 120개의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19일 연방 정부 소유의 현금이 불의의 사고로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떨어진 돈을 줍기에 바빴는데 당국이 돈을 습득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정부 소유의 현금 뭉치가 샌디에이고 북부의 고속도로에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금 가방을 실은 장갑 트럭이 연방예금보험공사 지역 사무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뒷문이 열렸고 현금 가방 하나가 고속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에는 $20와 $1 지폐가 마치 비가 내리듯 쏟아졌고 운전자들은 차를 멈춰 세우고 바닥에 떨어진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돈벼락을 맞은 운전자들이 허겁지겁 지폐를 줍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소셜미디어에도 올라왔습니다. FBI와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운전자들이 습득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에 해당한다며 48시간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절도 혐의로 2명을 체포했고 돈을 습득한 사람들과 차량 번호판이 담긴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CHP 소속 커티스 말틴은 고속도로에 뿌려진 돈은 연방예금공사 소유라며 돈을 가져간 것은 불법 행위이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금을 가져간 운전자들은 횡재였다고 생각했겠지만 당국은 돈을 약탈한 사람을 쫓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는 발견한 사람이 임자라는 관습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반출인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플로리다주 월트 디즈니 월드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올 여름 디즈니는 직원들에게 가을까지 백신 완전 접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플로리다 주의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날에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서명한 데 따른 조치로 보여집니다. 디즈니 대변인은 출연진과 고객들의 안전과 복지에 계속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백신 의무화 방침이 올바른 접근이었다고 믿는다고 밝혔지만 백신 접종은 중단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의 보안 검색대 구역에서 한 승객의 총기가 우발적으로 발포되면서 순식간에 공항이 난장판이 되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공항 검색요원이 가방을 수색하는 도중 승객이 가방으로 달려들어 총기를 움켜쥐었고 그 순간 총이 발사됐습니다. 다행히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공포에 질린 승객들은 바닥에 엎드리거나 도망쳤고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에서 지난 18일 진행된 소더비 경매에서 미국 헌법 초판이 $4,32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비싼 문서로 알려졌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레스터 4번을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헌법 초판은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헌법제정회와 13개 식민지의 대표자가 모인 대륙회의 참가자들을 위해 인쇄됐습니다. 6페이지 분량의 헌법 초판 중 현재 남은 것은 13부에 불과해 27부가 보존된 독립선언문보다도 희귀하다는 설명입니다. 헌법 초판은 국회 도서관도 소장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겨울철 저수득층 가구를 위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며 수혜 과정에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난방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의 올해 가구당 연 최대 지원 비용은 $751입니다. 신청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총소득 $5,249 이하, 연간 총소득 $62,983 이하이며 거주지 소셜서비스국 사무실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늦은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